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메가MD의 노용관입니다. 지금 현재 의치한약수 전 과목 통틀어서 통틀어서 1타 강사고 미트히트 1타 강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름 아니라 그 치열했던 그 난이도가 높았던 지금 현재 2025 미트히트에서 MD 협의회 인증 1등 수험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2010년도부터 미트히트 생물을 지금 이제 수업한 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에 누가 1등인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됐습니다. 왜 예측이 안 됐냐면 75점부터 80점까지 몇 명이라고 딱 나와버리니까 그럼 보통 한 12명, 13명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가 지금까지 15년 역사상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난이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75점 넘은 수험생이 정확히 딱 한 명 있습니다. 정확히 딱 한 명.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미트히트 전체 수석 학생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친구라고 할게요. 그 친구를 모셔다가 우리가 그 친구의 인터뷰 좀 치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각오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MDT 자연과학원 전국수석을 차지한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 MDT 자연과학원 전국수석 이창훈입니다. 자, 이번에 미트히트 시험이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이제 최초로 제가 미트히트에서 지금 15년 강사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편입에서 이제 1년째 했는데 미트히트 전체 1타 편입의 의치한약수 파트에서 전과목 1타 강사인데 지금 현재 최초입니다. 최초로 협의회에서 기준해서 1등이라고 지정될 수 있는 케이스가 최초예요. 평상시에 75점 이상이라고 나오면 보통 한 5명에서 10명이 나왔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75점 이상이라고 발표가 1명이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75점 1명 넘는 딱 수험생입니다. 그냥 대단한 거죠. 15년간이라고 지금 현재 1등이라고 지금 현재 누구라고 지정이 안 됐었는데 최초로 지정되는 지금 우리 친구입니다. 참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입 시험이 있고 MD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수험생들이 편입과 미트히트 중 어떤 시험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메디컬이라고 하죠. 의치한약수를 들어갈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창훈 학생이 우리 창훈 친구라고 합시다. 네.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갈 거니까 다시 한번 시험을 봐라. 아니면 동생이 시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편입을 추천할 것 같습니까? 미트히트를 추천할 것 같습니까? 저는 편입하고 미트디트 중에는 미트디트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편입의 경우에는 굉장히 티오가 유동적이기도 하고 티오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적인 요소가 많이 따르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티오가 더 많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미트디트 쪽을 준비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동생이 있다고 하게 되면 편입 같은 케이스는 티오가 매일 가변적이고 미트히트 같은 케이스는 학교에서 공시를 딱 이렇게 몇 명이 티오로 정시를 해놓으니까 대비하기 편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미트히트를 공부하는 것과 편입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 한번 주시죠. 아무래도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대부분이 추론형이고 이 추론형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내용 암기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편입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본 몇몇 문제들이 대부분이 굉장한 방대한 지식을 암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서 지식 암기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미트히트를 공부를 할 때 메가MD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메가MD 같은 경우는 사실 노용관 선생님이 계셔서 노용관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3개년치를 풀었었는데 문제들이 다들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여담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Q&A 질문 남길 때 네. 제가 질문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잘 볼 것이다라는 걸 썼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정도와 수준을 보면은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시험을 볼지를 제가 압니다. 제가 아는데 거의 그런 글을 남겨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엄청 잘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시험 보기 전에 남겨줬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친구가 1등을 해서 그래서 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75점 넘는 친구가 매해마다 한 7, 8명씩 나와서 누가 1등인지 구분이 안 갔는데 이번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딱 한 명. 15년 동안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잘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이전에 이제 입학을 하시는데 저도 차이전에 조금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8학번인데 그때 차이과 대학이 같이 생겼었어요. 차이과 대학이 같이 생겨서 98학번일 때 다군에 생겼는데 제가 다군에 저희 아버지랑 입시 설명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입시 설명 가지 마십시오. 입시 설명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했던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입시 설명을 가서 저희 학교를 알게 됐고 차이과 대학도 같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85년도에 생겼고 차이과 대학은 분명히 98년도가 일기일 겁니다. 98학번이. 왜냐면 그때 이제 신설의대라고 막 생기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기 한번 가볼까? 그런데 제가 안 간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차이과 대학과 가천의과 대학이 그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차이과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시는데 뭐 그때 제가 차이과 대학을 갔었으면 선배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만날 겁니다. 여러분 차이과 대학에 계시는 우리 또 많은 우리 저를 거쳤다 갔던 우리 많은 친구들 지금 이제 있는데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정말 차이전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1등하고 있고 각 학년의 1등이 다 저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인하대학교 생물학과 나왔다가 차이과 대학 약대 갔다가 또 차이전에서 지금 1등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또 볼 건데 우리 창원도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공부할 건지 각오 한마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차이전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트 준비할 때는 사실 거의 목숨 걸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의전원 들어가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옆에 같이 있는 동기들하고 서로 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좀 동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학생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편입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미트위트에서도 있는데, 그 미트위트 같은 케이스가 닥쳐서 보통 좀 이제 또 시기가 딱 닥쳐가지고 좀 이렇게 빨리 좀 한번 우연찮게 잘 보겠다 이런 수험생들이 좀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편입도 마찬가지고 편입에서도 굉장히 많은 애들을 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시기가 돼가지고 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공부 목숨 걸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새벽 3시에 저도 지금 엎드려서 자질 않았었어요. 엎드려서 누워서 자질 않고 책상에 엎드려서 잤은 적이 되게 많습니다. 공부는 안 하는 수험생도 되게 많은데 목숨 걸고 하는 애가 많아요. 네, 목숨 걸고 하는 애가 많기 때문에 잘하고 싶으면은 되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 친구 목숨 걸고 한대잖아요. 이 친구 제가 이제 메가임디의 모의고사 시리즈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다 풀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의 그 레벨이 좀 달라요. 그거는 똑같이 이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그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연찮게 시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 잘 볼 것이다. 요행으로 내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행은 없습니다. 요행은 없는데 마치 그 요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여기 메가임디 사이트에 들어오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메가임디를 들으시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트디트를 준비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트디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론 개념 공부보다는 문제풀이 공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이론을 빨리 끝내시고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노영관 선생님 문제가 정말 괜찮거든요. 특히 모의고사가 정말 괜찮으니까 시험 전에 꼭 한번 1개년치라도 풀어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괜찮죠. 솔직히 다른 별 문제도 괜찮고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저기 그 미트히트 난이도를 따라간다. 그 미트히트는 어려운데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편입 공부하다가 편입 문제랑 미트히트랑 똑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은 답답한 게 있는데요. 미티드 문제는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난이도. 많은 수험생들이 저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어려운 거냐면 레벨을 따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요, 이 쉬운 걸 풀질 않았었어요. 전부 일본 대학 문제들 갖고 와서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레벨이 높은 걸 풀다가 쉬운 걸 풀게 되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레벨이 낮은 거를 풀다가 높은 걸 풀면 절대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쉬운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잘 풀거든요. 근데 쉬운 걸 풀다가 어려운 걸 풀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어려운 걸 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막 그러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어려운 걸 푸는 게 진짜고 네가 못 푸는 걸 풀어야 진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치열했던 2025 미트히트에서 최초로 MD협의 최초로 우리가 지금 이제 1등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이제 창훈 친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창훈 친구도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고 꾸준히 했고 목숨 걸고 했다. 그게 저는 아주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힘내시고요. 아래 2편에서 보시죠.